저는 학생들이 이것만큼은 꼭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학교 음악 시간만이 아니라 음악 시간을 포함한 학교 생활, 자녀의 생활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초등교사 안쌤입니다. 온라인 수업을 시작한 지 벌써 2주가 지나고 등교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집에서 다양한 활동하고 계신가요? 많은 학부모님께서 자녀들한테 학업과 놀이 활동뿐 아니라 다양한 예체능 활동도 고민하실 거라고 짐작됩니다. 혹시 자녀분들 악보는 다 읽을 줄 아시나요? 또는 악기 한 개쯤은 배우고 있나요? 위 두 가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개인적으로 음악 활동 한 가지를 꼭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초등학교 때의 악기 한 가지는 초등학생 때의 자신감뿐 아니라 어른이 되었을 때도 자신만의 커다란 매력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등음악의 교실 실태와 그리고 학생들이 꼭 했으면 하는 음악 활동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초등음악 시간 참여도의 적극성은 1학년에서부터 6학년이 될 때까지 정확히 피라미드 형식이 됩니다. 저학년 때에는 잘하고 못하고의 성격에서 벗어나 노래 부르는 것 자체를 신나하고 몸을 움직이는 것을 행복해 합니다. 그러다 중학년을 거쳐 5, 6학년이 되는 순간 수업 시간에 해야 하는 최소한의 활동만 참여하려고 합니다. 학년이 올라가면서 사춘기에 접어들어 자신의 목소리를 내어 노래 부르기를 민망해하고 많은 친구들 앞에서 활동하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한다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학생들의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균적인 교실 분위기가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의 부분을 인정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학생들이 음악 시간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고 원인을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한 것은 두 가지였고 이에 따른 해결 방안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음악 교과서는 3학년부터 등장하는 과목이고 1, 2학년 때에는 통합교과 안에 즐거운 생활이라는 영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은 교육부에서 교과서를 만드는 국정교과서가 아니고 각 출판사별로 만드는 검인정 교과서이므로 저는 교육과정과 실제 교실 현장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악보는 물론이고 개 이름을 못 읽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가 교직 경력 중 4, 5, 6 고학년을 많이 맡은 편인데요. 6학년 교실에서도 은근히 또는 대놓고 악보를 읽을 줄 모르는 학생들이 있어 놀란 적이 있습니다. 6학년 학생이 이 정도면 그 아래 학생들은 말씀을 안 들어도 짐작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음악 수업은 대부분 교과 전담이라 학생들과 악보를 볼 기회가 많이 없었습니다. 종종 학예 준비나 악기 수업이 있을 때 학생들한테 악보를 보여주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선생님, 개 이름 적어주세요 입니다. 그러면 활동하기 전에 악보에 모든 개 이름을 적어주거나 불러줘야 됩니다. 즉, 악보를 못 읽는 학생들은 까막눈이 된 상태로 음악 수업 시간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곱셈, 나눗셈을 모른 상태로 분수와 소수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 교육과정을 살펴보았더니 살짝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엇이 보이나요? 이름과 개 이름을 5학년, 6학년 때 배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4년간 음악 시간에는 뭘 배울까요? 국정교과서를 살펴보았더니 1학년 봄에는 이렇게 음의 높고 낮음을 알게 하지만 2학년 여름부터는 벌써 오선지와 악보가 나와 있습니다. 보통 따라 부르기를 하지만 3학년 때부터는 모든 책이 이렇게 악보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음악 수업 시간에 기본적인 설명은 해주시겠지만 5학년, 6학년 때 배워야 할 내용이기도 하고 학생들의 집중과 흥미도가 확 떨어져서 3, 4학년 때에는 이론적으로 자세한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담임마다 성향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학년, 6학년이 되어서도 크게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5학년 때 개 이름에 대한 지도를 하지만 이미 일부 5학년 학생들은 음악에 대한 흥미를 잃은 상태고 3, 4학년을 거쳐 자신감과 집중도를 잃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는 자연스럽게 2번 문제로 이어집니다. 둘째, 리코더와 단소 등의 악기를 다루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힘들어하는 이유도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파악했는데요. 우선 한 가지는
학생들은 개 이름도 제대로 모르는데 3학년 때 리코더 운지법을 배우고 악보를 못 읽는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교에서 다양한 악기를 배우게 되니 악기 자체를 다루기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손가락으로 제대로 구멍을 막지 못하니 자신의 마음처럼 몸이 따라주지 않는 경우에 힘들어합니다. 이를 극복한 학생들은 점차 다양한 악기에 적응해서 어느 정도 쉽게 다룰 수 있어 다양한 연주를 해보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반대로 위의 두 가지 문제 상황을 겪지 않는 학생들도 있나요? 네, 1, 2학년 때부터 음악 시간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적극 참여하는 학생, 학년이 올라가도 악기를 부담스럽지 않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바로 어릴 적부터 악기든 노래든 음악 관련 활동을 배운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또는 저학년 때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자녀들에게 악기 한 개쯤은 시작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학업 관련 학원은 부정적이지만 예체능 관련은 권장하는 편입니다. 학교 음악 시간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음악 시간, 교실 생활, 그리고 자녀의 생활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후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어린 저에게도 꼭 전달하고 싶은 정도입니다. 그럼 자녀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악기 종류와 악기를 시작하게 됐을 때의 장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저는 피아노를 추천드립니다. 또는 건반이나 멜로디언도 좋습니다. 집에 피아노가 있으면 하시되 굳이 비싼 돈 주고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격 부담이 있으면 자녀가 중간에 하다가 포기할 경우 잔소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건반 악기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자연스럽게 음계와 악보를 익히게 되고 가장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악기이기 때문입니다. 피아노 등 모든 악기는 시작할 때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배웁니다. 그리고 교과서에 나오는 동요나 바이엘 등의 기초를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단계를 배우고 나면 이제 자녀분한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됩니다. 더 배우고 싶다고 하면 높은 수준의 단계로, 그만두고 싶다면 멈추셔도 괜찮습니다. 기본적으로 개 이름과 악보를 익히는 단계에 익숙해졌다면요. 어릴 때 배워둔다면 평생 기억에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어릴 적에 피아노를 배웠고 나름 체르니 40 정도까지 치다가 그만뒀습니다. 그러나 정말 억지로 배우고 숙제 안 하고 동그라미만 계속 치고 이러다가 어른이 되어 너무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지금 조금씩 다시 연습을 하고 있긴 하나 어릴 적부터 자녀의 의지가 있다면 먼 훗날 커다란 장점이 되고 오히려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단계를 마쳤다면 자녀에게 맞는 악기를 찾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아노도 그렇지만 모든 시작은 가격 부담이 크게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방과후 프로그램 참여를 추천드립니다. 가격 부담도 덜하고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전이든 강사의 질 등이 보장됩니다. 요즘 학생 학부모님들의 악기 수요가 높기 때문에 방과후에도 다양한 악기 강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바이올린, 기타, 플룻, 오카리나 굉장히 다양합니다. 게다가 방과후 악기 수업은 소규모로 진행이 됩니다. 다른 강좌가 20명에서 25명이라면 음악 프로그램은 보통 한 자리 숫자로 반배성을 합니다. 참고로 저는 슬프게도 3년째 방과후 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강사분들은 워낙 경력도 화려하시고 학생들 지도를 잘해주기 때문에 실력 문제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방과후에 이런 악기 수업을 듣는 경우에는 공개 수업도 있고 학예회나 방과후 발표회 등 자신의 실력을 드러내거나 연주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됩니다. 즉, 이는 학교 생활의 자신감으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교실에서 가끔 장기자랑이나 음악 발표를 하는데 다른 학생들이 하지 않는 악기를 내가 연주한다? 반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져서 집중하고 교실 내에서도 자신감이 확 붙을 수 있습니다. 위의 이유들은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점들에 대한 것이었고요. 학교를 떠나서 자녀와 학생 스스로에게 더욱더 많은 장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자녀가 원하고 마음에 들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학교 수업 외에 자신의 여유 시간에 할 수 있는 취미 활동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취미 활동은 결국 스트레스 해소 효과도 있습니다. 공부 끝나고 쉬는 시간에
핸드폰, 휴대폰만 주구장창 하고 있는 모습 생각만 해도 화가 나잖아요. 이럴 때 악기 연습을 한다면 서로가 마음이 안정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음악 활동은 많은 연구에 따르면 두뇌 발달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 막스 플랭크, 리처드 파인만 등 과학자와 수학자들은 음악가에도 조예가 깊었다고 합니다. 음악가의 내량이 일반인보다 더 크다는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게다가 제 주변에 악기하는 친구들 중에서 가장 부러운 것은 오케스트라나 밴드 활동을 하는 부분입니다. 혼자 취미 활동을 하는 것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의 연주를 이어나가는 것이 정말 멋져 보였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단순 취미 활동에서 좀 더 나아가 협주를 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협동심과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 등의 사회성까지 길러지리라고 생각됩니다. 아니면 별도의 악기보다 학교에서 배우는 악기, 대표적으로 리코더나 단소 등만 집에서 꾸준히 연습해 주셔도 학교에서의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녀들한테 수학, 사회에 대한 복습도 좋지만 가끔씩 음악, 미술, 체육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다양한 방면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